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특강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잠깐 저희 이제 이 진행을 하는 분들과 저희 그룹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현재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들도 이제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의 인베디드 시스템과 교수님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과명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이제 오프라인 정규 과정 10개월을 하는 정규 과정 취업 대비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까지 5월 초까지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5월 8일에 입학을 해서 12월 1일까지 하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이제 심화 모듈은 현재 바로 접수를 시작을 해서 5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나와 있는 코퍼.ac.kr CTC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aisoftware.kr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온라인 특강이나 아니면 각종 오프라인 단기 특강 그리고 다양한 이런 정규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AI 소프트웨어 KR에 접속을 해주시면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정규 과정은 이제 2023년 7월에 다시 10개월 정식 과정이 또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현재 2학년 이상 이제 재학을 했던 3학년 올라가는 분들도 6월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7월부터 수업을 들어서 내년 2월까지 듣고 다시 학교를 복학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과정은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aisoftware.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업로드 해놓을 예정이니까요. 이 사이트에 많은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사이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현재 바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정규 교육 과정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현재 바로 하고 있는 5월 2일까지 접수하는 이제 약관을 뽑고 있는 이 4년제 대졸자 대상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기준을 저희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년제 대졸자나 또는 대학교 4년제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를 한 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다음 달 정도부터 이제 공식 공고가 나갈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A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트랙을 모두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공자분들이 오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융합해서 더 큰 이제 결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고 비전공자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성공했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7년 정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 없이 저희 커리큘럼을 하시면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에 현재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aisoftware.kr에서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인베드 시스템과 이승원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랑 다음 주 특강 이 두 주간은 저와 함께 챗 GPT를 통해서 리팩토링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저는 2023학년도 1기 하이테크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아니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는 우리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통해서 객체지향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팩토링에 대한
특강 내용들도 자바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리팩토링 하려면 뭘 리팩토링 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우리 로봇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리팩토링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로봇을 같이 만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막 로봇 만들어가지고 막 악당이랑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자랐을 텐데, 그런 거 우리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려면 기능을 갖게 해서 어떤 기능을 갖게 해서 로봇이 움직이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런 로봇들이 만들어져야 악당이랑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캡슐화를 조금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봇을 설계해 보고요. 그리고 리팩토링 중에서 스트래티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변화했을 때 어떤 식으로 리팩토링을 해야 잘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지 스트레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GPT라는 게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간단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왔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봐요. 우선 우리가 만들 로봇은 태권브이랑 아톰이라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동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태권브이는 우선 공격할 때 막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신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미사일 쏘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 아톰은 공격은 펀치로 하고 대신에 이동은 날아다니는 그런 로봇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졌지만 약간의 특성들이 다른 그런 로봇 두 가지를 우리가 태권브이 클래스, 아톰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당 내용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서 그냥 실행만 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캡슐화가 되어 있어야 조금 더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태권브이, 아톰 둘 다 공격 기능, 뭐 태권브이는 미사일로 공격하고 아톰은 주먹으로 공격하고, 태권브이는 걸어다니고 아톰은 날아다니고,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능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클래스로 묶어서 추상 클래스로 묶어가지고 태권브이, 아톰 요 두 가지를 자식 클래스로 놓고 해당 내용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캡슐화가 되니까 조금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끔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해요. 네, 이클립스에서 해당 내용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1이라는 패키지를 우선 만들어서 해당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방금 체크를 하나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어서 밑에 태권브이, 아톰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가 아니고 추상 클래스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앱스트랙을 붙이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로봇이라는 수상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와서 태권브인지 아톰인지 구별할 수 있게끔 받아온 내용을 돌려주고, 그리고 공격 기능, 이동 기능 요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이 로봇 클래스 제가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된 내용대로 똑같이 태권브이 아톰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내용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는지를 구현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태권브이 클래스부터 같이 만들어서 수업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태권브이를 만들었습니다. 설계된 대로 로봇을 상속받고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쭉쭉쭉 구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격하는 기능, 이동하는 기능, 이 해당 내용도 우리가 아까 제가 가정한 대로 내용을 채워놓도록 해볼게요. 기능을. 네, 태권브이 내용을 채웠어요. 택 메서드 내용은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태권브이 우리가 만들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톰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톰도 내용은 비슷하니까 바로 택 메서드 내용, 무브 메서드 내용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톰 클래스는 금방 작성이 되었죠. 내용은 비슷해요. 이번에는 공격 기능이 펀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날아다닐 수 있는 아톰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로봇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해당 내용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설계된 대로 우리가 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태권브이는 걸어다니고 미사일을 쏘고 아톰은 날아다니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차이 말고는 이 내용이 다 잘 들어간 것 같고 그 특징들도 우리가 잘 살렸기 때문에 태권브이와 아톰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는 이 설계된 내용 코드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잘 실행이 되는지 해당 내용도 우리가 한번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메서드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메인 메서드로 만들고요. 실행할 수 있게끔
태권브이랑 아톰 클래스 생성해서 잘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메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브이, 아톰 각각 생성하고 공격, 이동하는 내용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으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실행을 하면 네, 우리 설계된 대로 해당 내용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태권브이는 걷고 미사일을 쏘네요. 아톰은 날아다니고 펀치를 하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톰이랑 태권브이를 만들어서 설계된 대로 우리가 로봇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요 로봇들을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하고 싶어요. 리팩토링을 이제 슬슬 하기 위해서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한 문제점을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로 작성된 코드에서 기존 로봇의 공격 그리고 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아톰이 날지 못하고 걷게만 하고 싶다. 아니면 태권브이를 날게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해당 내용은 태권브이는 걸어다니고 아톰은 날아다니는데 태권브이를 날고 아톰은 걷게 하겠다. 요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챗GPT랑 같이 한번 요 문제점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챗GPT를 실행하고요. 네, 실행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게끔 요 모든 코드를 요 코드 다 붙여넣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로봇 추상 클래스 내용 넣고 태권브이 내용 넣고요. 아톰 내용도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내용도 복사해서 집어넣었어요. 코드를 다 집어넣었네요. 그죠? 다 집어넣었으니 문제도 같이 집어넣고 돌려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같이 작성해서 날렸습니다. 네, 문제점을 물어봤죠. 작성된 코드에서 기존 로봇의 공격, 이동 방법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톰이 날 수 없고 걷게 하고 싶다. 그리고 태권브이를 날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챗GPT가 로봇의 공격 또는 이동 방법을 수정하려면 해당 로봇의 클래스를 수정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톰이 날 수 없게 만들려면 아톰 클래스의 무브 메서드를 수정해서 날 수 없도록 변경하면 됩니다. 태권브이를 날게 만들려면 태권브이 클래스에서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하고 해당 메서드를 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톰 클래스는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으면서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네들은 그냥 두고요. 방금 만든 챕터 1을 복사해서 챕터 2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이 내용을 수정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톰 클래스의 무브 메서드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복사하고요. 아톰 클래스의 무브 메서드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방금 복사한 내용은 이렇게 칠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원래 무브 메서드가 I can fly인데 I can only walk로 바꿔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태권브이를 날게 하려면 태권브이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은 플라이의 메서드를 추가하고 해당 메서드에서 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플라이라는 메서드를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계 내용에 플라이를 또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move라는 이미 기능에 그 안에 특성을 걷느냐 나느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위의 내용처럼 착안해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아톰이 그냥 걷는 것처럼 태권브이는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쉽게 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작동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태권브이는 날 수 있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아톰은 걸어다니면서 강한 펀치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기능을 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우리가 문제점을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작성된 코드에서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 기존의 공격, 그리고 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로봇으로 지구의 용사 선가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태권 V의 미사일 공격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우리는 지금 설계한 것 자체가 캡슐화 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새로운 로봇을 추가 구현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구의 용사 선가드 우리가 만들 건데요. 똑같이 옆에다가 선가드 클래스 만들어서 로봇을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선가드를 위한 클래스 내용을 만들고 로봇의 서브 클래스로 두면은 아주 쉽게 해당 내용이 해당 문제점이 네, 해결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번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가드다. 선가드 로봇을 만들어서 아주 쉽죠? 우리가 미사일 공격, 이동은 걸어다니는 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선가드를 만들고 클라이언트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선가드도 걸어다니면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가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우리가 챗GPT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보도록 해요. 챕터 02 내용은 방금 선가드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해당 부분을 붙여놓고 똑같이 저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쳐넣고요. 이 내용을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가 대답을 하죠.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 기존의 공격, 이동 방법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는 로봇 클래스 상속받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듭니다. 썬가드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썬가드 내용을 공격하는 기능, 무브 기능, 이 두 가지를 메서드로 똑같이 넣었죠. 그리고 얘도 미사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걷고 점프할 수 있다 내용을 하고 적어놨습니다. 저랑 뭐 거의 뭐 같은 내용이죠. 썬가드 내용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클래스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썬가드 클래스에서 어택 메서드 오버라이딩해서 태권브의 미사일 공격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로봇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이용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우리가 얘가 아니죠. 네, 이렇게 생성하고 우리가 이동하고 공격할 수 있게끔 로봇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챗 GPT도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캡슐화 단위로 다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설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새로운 로봇을 추가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 나머지 리팩토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